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종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이번 달엔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GA도 내년부터 신용 등급을 매긴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GA 매출 10조 원 넘게 하고 있습니다. 특정 GA는요, 혼자서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자회 사형 GA이긴 하지만 전통 GA들 중에서도요, 1조 원에 거의 육박하는 매출하고 있는 GA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매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올해 말에는 이 GA 설계사 수가 30만 명을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향력이 엄청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A, 이 법인 대리점은요, 자, 보험 설계사, 1인 보험 설계사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신용도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신용평가 제도가 도입돼서 신용등급이 매겨지게 되면 일단 뭐 자금 조달, 뭐 회사채 같은 걸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이런 것들이 수월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IPO, 뭐 상장 가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신거래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그래서 나이스 평가에 더해서 뭐 유지율이나 뭐 정착률 그리고 불안전 판매율 같은 것들을 같이 산정해서 시범적으로 제도를 오픈하고 이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결국은 이 GA 보험 대리점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소비자분들한테 공신력을 얻어서 결국은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 영업하기에 좋은 발판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자, 요즘 종신보험 인기가 뭐 시들해졌다. 그래도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무려 1,600만 건이 넘는 종신보험이 판매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뭐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사망하지 않은 분들이 종신보험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겠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유지하기 어렵다 보니까 종신보험 상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약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 보험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연금 전환에 대한 이 내용을 여기서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다뤘는데요. 일단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특히 종신보험은 손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연금 전환을 하는 하나의 방법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럼 연금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해당 종신보험이 연금 전환 특약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납입이 완료됐거나 뭐 최소 이건 상품이나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뭐 7년에서 10년 이상 납입이 된 이후에 가능하고, 여기에 더해서 최소 45세 이상, 그리고 또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안 되죠. 80세 이하 요 사이에서 이제 연금 전환을 할 수 있고, 연금 전환을 할 때 혹시 약관 대출 받은 게 있더라면 이것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전환에 대한 조건은 상품마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전에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금 전환을 하는 것이 결국은 보험을 해약하는 것보다 좋은 그런 이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해약하기 전에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납입이 다 완료돼야지만 연금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고객분들은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정보를 드릴 필요가 있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연금 전환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비과세 조건이 새로 이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10년 이상 유지해야 되는 조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과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꼭 고객분들한테 안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도 해약으로 인한 손해가 클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과 잘 비교 설명해 드린다라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이제 실손 계속 개정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결국은요, 노후 대비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4세대, 5세대 계속 전환될 때도 결국은 노후 대비 역할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보험료 납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납입해야지만 보험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포인트고, 특히 유병력자 실손이나 노후 실손은요, 이 지급 문제, 즉 보장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개정되느냐? 자, 첫 번째,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던 가입 나이를 90세까지 늘립니다. 그리고 보장 기간이 100세였는데 이제 110살까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자,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게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입통원 상관없이 1억까지 보장을 하고 통원 횟수 제한 없습니다. 100만 원까지 보장을 합니다. 좀 보장 조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험과 동일한데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 100세로 만기로 되어 있는데 3년 후에 갈아탈 때 당연히 110살까지 보장받는 상품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이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게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110살까지 보장이 되는 노후 실손, 유병력자 실손이 이제 이렇게 개편이 된다는 내용 알고 계시면 컨설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사입니다. 네 번째 기사는요, 종신보험 세일즈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 우리나라 가계 자산 비중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부동산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0%가 좀 안 되고, 일본은 40%가 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80%에 육박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을 너무 사랑하는데, 나중에 이 상속세를 너무 간과한다. 자, 요런 이제 포인트로 시작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음마 아파트 76제곱평방미터 1979년에 분양할 때 한 채 가격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실거래가를 보니까 27억입니다. 무려 135배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분양할 당시에는 50채를 갖고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에서 5억 정도의 상속세가 나오고요. 배우자가 없다면 상속세는 무려 7억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거 어떻게 낼 건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27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으니까 부자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음마 아파트 살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 이렇게 부자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유지세, 재산세라든가 종부세까지 내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사실 현금으로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신보험이 이런 분들에게는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큰 대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다양한 분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착하고 그런 곳, 부동산, 내가 살고 있는 곳들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집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결국 이것에 대한이 이제 상속세 납부를 제대로 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종신보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컨셉으로 세일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상속세 지금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일단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정도는요, 이제 상속세는 기본으로 나온다. 이러한 이제 포인트를 갖고 컨설팅을 시작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도 이제 종신보험 관련 기사인데, 자, 이 참 재미있는, 또 행복한 내용입니다. 명절 때 이제 부모님을 뵀더니 부모님이 잠깐 모이래요. 딱 모였더니, 내가, 아빠가 땅을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너네들 몰래, 그 땅이 이제,
엄청난 호재로 인해서 뭐 이제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뭐 고속도로가 뚫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번에 가격이 상승을 했다. 너희들한테 이제 좀 이거를 이제 좀 미리 좀 나눠줄까 하는데, 자, 이런 이제 행복한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실제 행복하지만은 않다. 예, 실제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죠.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되레 상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뭐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일단 상속세는 6개월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부동산으로 받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을 금매해서 상속세를 내는 경우는요,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실거래를 하게 되면 뭐 상속세가 다시 또 계산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열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부모님이 그래도 자기한테 잘했던 그런 이제 자식들한테 좀 더, 특히 뭐 예전이라면 장남한테 좀 더 재산을 많이 주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유류분 소송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유류분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 할당인데 그걸 못 받게 되면 이걸 받고자 이제 소송을 거는 경우죠. 최근 10년에 이런 유류분 소송이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뭐 장난 아닌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종신보험이다. 자,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으로 결국 상속세 납부의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재산을 특정 아들에게, 왜냐하면 재산을 쪼개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자산, 뭐 땅이나 이런 것들은 특정 자녀에게 주고 보험금 받은 걸로 이 부분으로 이제 유류분에 해당하는 자산을 다른 자녀에게 주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신보험을 세일즈할 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그래도 자산이 좀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을 잘 터치한다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번 달 기사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